여러분, 살면서 열등감 한번 안 느껴본 사람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 너 자신을 사랑해 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존감을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바로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좀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해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진짜 자기계발서나 강연 같은 데서 거의 주문처럼 듣는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말이 왜 우리 대부분한테는 잘 안 통할까요? 왜 효과가 없을까요? 오히려 이 말을 들으면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 하면서 더 좌절감만 커지는 경우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주문,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이 말 되게 오래된 말이거든요. 수천 년 전부터 현자들이 계속 해오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말 앞에서 헤매고 있는 걸까요? 왜 그토록 약속된 평온함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조언의 전제, 그 시작점부터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역설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만 있으면 게임은 끝나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정말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그냥 의지만으로 좋아,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갑자기 자존감이 막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생기는 감정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구해볼 아이디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어쩌면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조언이 틀려서도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가치를 찾는 그 방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바깥에서,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어때요? 벌써부터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우리 삶의 관계에 숨겨진 목적, 바로 인연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사실 그냥 우연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일종의 도구라고 보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이게 바로 인연법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에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결코 우연이나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자연이 자, 네가 이걸 좀 봐야 해 하면서 내 앞에 딱 맞는 거울을 가져다 놓는 것과 같아요. 내가 혼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나의 단점이나 결점을 비춰주는 그런 특별한 거울 말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자연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성장시켜줄 바로 그 사람 곁에 딱 붙어있게 만들까요? 여기서 자연이 아주 기가 막힌 꼼수를 씁니다. 바로 사랑과 끌림이라는 감정이죠. 서로에게 그냥 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서 떨어질 수 없게 단단히 묶어놓고 그 가까운 관계 안에서 서로가 가진 빚, 그러니까 각자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관계들의 중요도를 한눈에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빚쟁이 도표라는 건데요. 재밌죠? 이 도표를 보면 누가 나에게 가장 큰 빚쟁이인지, 다시 말해 누가 나에게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주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면 우리 관계에 일종의 계층 구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심, 가장 안쪽에는 부모-자식 관계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업, 그러니까 가장 큰 빚이 얽혀있는 관계라는 거죠. 가장 큰 성장의 숙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바깥으로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마지막으로 친구나 동료 순서로 이어집니다.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가장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관계 속에서 얽힌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나의 강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요.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이 열등감이라는 거대한 바위, 이거 절대로 혼자서는 못 밀어 올린다는 겁니다. 이건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여정, 공동체의 여정이라는 거죠. 나를 가장 잘하는 내 주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과정이 바로 이 4단계로 설명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이걸 진짜 잘해 하면서 나의 진짜 강점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자기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바로 내가 가진 그 강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와서 네 도움이 필요해 라고 요청을 해요. 세 번째 단계에서 나는 내 재능을 사용해서 그들을 돕고 그렇게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외부로부터 증명될 때 신기하게도 그 지긋지긋하던 열등감은 저절로 스르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당신의 재능이 바로 당신의 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방금 이야기한 이 실용적인 해법이 이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로 확장되어 단순히 열등감을 없애는 걸 넘어서 내 개인적인 재능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철학적인 차원까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질, 그러니까 재능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죠. 내 인생의 숙제, 소위 말하는 업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이 나에게만 특별히 준 고유한 능력, 나만의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바로 이 문장이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을 딱 요약해 줍니다. 당신의 재능을 타인을 이롭게 쓰는 것이 당신의 업이 소멸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은 사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반짝반짝 빛나게 쓸 때 비로소 그 재능의 진짜 목적이 달성되고 덩달아 내 인생에 꼬여있던 문제들도 스르르 풀린다는 거죠. 결국 이타적인 기여, 이게 바로 핵심 열쇠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나의 부족한 점, 내 마음의 갈라진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가진 이 좋은 선물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즉 진짜로 소중한 존재가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용을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은 뭐였죠? 거울 보고 나 자신한테 계속 말하라고 시키잖아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어. 하지만 우리 이제 알잖아요?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거나 내 마음 깊은 곳의 감정이 진짜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진실입니다. 나는 혼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아니에요. 나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과 같아요. 내 주변 다른 조각들과 딱 맞아 들어가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이 멋진 그림이 완성되고 나라는 조각도 그 안에서 의미를 갖고 빛나게 되는 거죠. 결국 나의 가치는 내가 세상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그 기여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그림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메시지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처럼 나 자신의 결핍이라는 화분에만 계속 물을 주면서 외롭게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오른쪽처럼 다른 사람들의 정원을 함께 가꿔주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인가요? 관점의 초점을 오직 나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나로 옮기는 것. 바로 이게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것만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진짜 자존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함으로써 얻어내는 획득하는 거라는 점. 둘째, 사랑받는다는 건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따라오는 외부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진짜 여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할 나만의 고유한 재능은 대체 뭘까? 그리고 그 재능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